고등학교 1학년 이제 동훈이 학생 사례 잠깐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가 4등급이었어요. 그 내신은 평균 한 3.5등급 정도 하던 학생이에요.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겠다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 목표는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그 제가 물어봤죠. 그래도 고대 경영학과를 가서 난 뭐 할 건데? 저 나중에 CEO 될 건데요. CEO? CEO 돼서 뭐 할 건데? 글쎄요, CEO? 그 CEO가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회사 설립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창업자라, 파운더라 보통 얘기하고, CEO는 전문 경영인을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CEO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직무 이해도 없는 거예요. 그 CEO면 여러 종류, 여러 이제 분야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파트에서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재무 파트에 되고,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재무 파트에 이 CEO를 영입을 해서 회사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죠. 경비를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갑니다. 반면에 이제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회사가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할 때는 영업 마케팅 출신들이 보통 CEO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이런 개념 설명할 때, 아, 그래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학습 능력을 제가 파악해 봤어요. 너 제일 그 방정식의 뜻이 뭐니? 저 대답 잘 못해요. 제가 다시 물었죠. 함수는 뭐니? 물어봤어요. 함수요? 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어디 배워? 절편이요. 절편이 뭐니? 아, 떡인가? 그 이 친구 뭐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X절편, Y절편 했을 때 X떡, Y떡 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되게 많았고 이 친구는 똑같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도 정말 많이 다니고 학교 수업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기가 배웠던 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하는 실력만 냈지 결국은 성적에 큰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했어요. 네가 이제 경영학과 가고 싶어? 오케이. 그럼 경영학과를 가서 CEO 했다는 거지. 그 실제로 경영학과 출신의 CEO분을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CEO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또 어떤 직무를 또 겪었는지를 쭉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자기 적성에 정했던 것이 이제 영업, 마케팅 쪽인지 알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분야를 좀 정했고요. 그 고대 경영학과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경영학과 다니는 이제 선배를 만나서 이제 멘토링을 했던 거죠.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 쭉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멘토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차이가 확 난다는 건지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핸드폰, 스마트폰을요, 2G로 바꿉니다, 이 친구가. 바꿨고, 그리고 이제 카톡 이런 거 다 없고요. 삶을 그저 그랬죠. 루틴을 만들어라 했어요. 루틴. 뭐죠? 그냥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얘 몇 시쯤 뭐 하고 있겠구나 하면은 그 시간대 공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음 행동이 예측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요청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시간표를 짰고요. 실제로 공부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대 경영학과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학교에서 내신에서 내신 성적이 3점대에서 고대를 가기는 어렵죠.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1.6, 5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너 왜 안 되냐? 내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고3 때까지 레이스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날 해야 될 거 위주로 시간 관리, 학습 관리 하면 가능도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 듣고 이제 격려받고 인정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개념 정리하고요. 안전학습하게 됐죠. 그래서 명확한 현재 수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다 반납하고요. 이게 에어팟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다 반납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저 독서실 끊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시간 지났을 때 이 친구 성적이 모의고사가 이제 1등급으로 올랐던 친구 올랐고요. 내신도 3.5에서 1.8로 딱 끊었어요. 그 1학년 말에.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 동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습 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다니고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뭔가 좀 변화가 없다는 거는 기본적 1순위는 동기부터 보시면 돼요. 동기. 그래서 동기는 분명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진로를 통한 동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도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동기부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치의 대화법에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몰랐던 것들, 생각하고 났을 때 알았던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지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오해하고 잘못하는 게 되게 많구나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학습 능력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지속가능하게 동기부여를 받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 가서 공부를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 동일한 친구는 학습 능력을 제가 파악하고 진로 진학 달성 경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와 갖고 현재 수준을 갈 수 있는 학교, 그걸 입시를 정확하게 제가 진단해 줬더니 이 친구가 그다음 동기를 많이 받았던 케이스였어요. 그거 되게 생산성 추구형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원했던 친구들. 그래서 막연했던 목표를 성적 분석으로 바탕으로 해서 공포 코칭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지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한 6개월에서 정도 시간이 걸렸죠. 8개월까지. 그래서 그런 일련의 좀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이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런 학생들은 꾸준히 앉아서 5시간 이상 분명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익히는 시간이 저도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이미 동기 자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